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시간 반 수업인데 가끔 이걸 제가 Q&A도 질문을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교재는 요 교재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 교재는 이론, 그다음에 기출, 예상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내가 1월 달, 2월 달은 뛰어넘었던 부분을 다시 이제 보강을 해서 다시 진도가 나가는데 저번에 우리가 1, 2월 달에 리뷰 할 때는 뭘로 했죠? 그 마스터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리뷰 자체를 요걸로 아마 할 거예요. 요게 지문 받으셨나요? 마스터 지문이라는 거. 요게 옳은 지문인데 요걸로 전체 한번 나중에 보고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양이 좀 많습니다. 한 20분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총 8번 정도 요거 리뷰를 할 거니까 안 되면 우리가 이론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총 못 듣겠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있는 요 리뷰 요거라도 꼭 좀 들어주십사고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요거 프린트를 제가 11월, 12월까지 나눠주고 지금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계속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금 첫 진도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2시간 반 이 합격은 일단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같은 교재예요. 동영상을 먼저 보시라고 하는 걸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3, 4월까지는 동영상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5월 달 들어가서 이제 이 지문을 이렇게 읽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죠. 계속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동영상만 수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동영상 당연히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실강을 듣는 분들은 동영상을 3, 4월 정도 보다가 그다음에 내용을 읽는 걸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 동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그 온라인상으로 드신 분들은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문 아까 정리해 드리는 거 있거든요. 마지막 리뷰할 때에 지문을 좀 많이 보세요. 지문을 많이 반복해서 요 지문 자체를 반복해서 좀 들어두십사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2시간 반 이 합격반을 만들어낸 것은 이론을 다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40문제 중에서 최소 24문제 이상을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거에다가 목표를 두고 출발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꼼꼼히 다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실패를 더 볼 확률이 많거든요. 짧은 시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좀 효과, 임팩트를 좀 크게 하자라는 게 이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0%를 절대 하지 말자라고, 마자가 아니라 말자입니다. 오타네요. 그렇죠?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이게 잠들기 전에 제가 이 5분 정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스터북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했던 거 그걸 잠들기 전에 펼쳐놓고 책상 여기 머리맡에 뒀다가 직전에 보세요. 여러분들 수면제는 뭐예요? 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무시기 전에 꺼내가지고 한번 읽으시면 바로 스르륵 잠들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곱 떼지 말고 바로 보세요. 또 그 봤던 부분을 전날 밤에 봤던 부분을 다시 보면 훨씬 기억이 오래 가져요. 그래서 그거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오타가 하나 나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 오늘 뭐 정리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까지. 요게 보면 민법 총칙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 뭐가 나와요? 계약법이 나와요. 계약법을 뒤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물권법이 나오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 그걸 좀 유념을 하시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이거 특별법 있잖아요. 이거 특별법은 시간 타임 내에 끝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18일 날 보강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제가 특별법은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맞히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한 4, 50문제 정도 풀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전체 그것만 해도 될 정도로 해놓을 테니까 특별법 갖고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항의하면서. 그래서 쭉 해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들어오긴 해요. 이렇게 교재가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는 테마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원래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온 게 권리 변동이 먼저 나오거든요. 예, 권리 변동하고 들어오고, 그다음 두 번째가 법률 행위 이렇게 들어와요. 법률 행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 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의사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률 행위는 대리 제도라는 게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무효하고 그다음에 취소, 그다음에 조건하고 그다음에 기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민법 총칙은 우리가 10문제가 나오면 총 8문제를 맞히는 게 목표예요. 8문제를. 그러면 제가 작년 1월 달인가요? 1월 달하기 2월 달, 1월 달, 2월 달은 의사 표시하고 대리를 좀 열심히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여기 대리 제도하고요. 요 무효 취소 있죠? 요 두 개를 좀 열심히 하세요. 두 개를 한 상당히. 그래서 이게 보통 권리 변동은 시험에가 배정이 안 됐어요. 30회, 31회 때 둘 다 배정이 되질 않고 나오기도 좀 어렵고요. 근데 법률 행위는 보통 하나 문제 정도에서 두 개 정도고요. 의사표시는 무조건 두 개. 알겠죠? 정해져 있는 거고. 대리 제도는 보통 많이 나오면 네 개. 31회, 30회 때가 네 문제. 그 다음에 31회 때는 세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대리는 기본적으로 세 문제를 꼭 배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세 문제를. 그 다음에 이 무효 취소가 예전에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무효 취소가 상당히 윗지가 좀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또는 뭡니까 적게는 두 문제까지 배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가 41번 있잖아요. 41번이 다음 중 확정적 무효인 것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확정적 무효인 것 41번이 원래 41번은 여기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무효를 먼저 끄집어다가 41번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내버리고 여기다 두 문제를 내버리면 세 문제가 내버린다고. 이 무효 취소가. 그래서 이번 그 3, 4월의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대리 제도하고요. 요 무효 취소 있죠? 여기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 놓고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우리가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권리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권리라는 건 뭐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그 권리가 뭐 한다 그러죠? 변동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가 변동된다. 그러면 자, 갑이 이렇게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뭐 한다 그랬죠? 신축을 해요. 신축을 합니다. 새로 지은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뭘 가지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한다 그래요. 이 취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발생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생. 그러면 나중에 갑이 이렇게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매매를 했다 그러면 갑의 권리가 누구한테 을에게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목적물 요 집 자체가 어떻게 해요? 뭐 화재든 천재지변으로 뭐 한다 소실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소유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취득, 발생, 변동,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갑이 집이 있는데 이 집에다가 을이라는 사람과 청약과 승낙을 해서요 전세금 1억에다가 2년간 살래요 그랬더니 을이 괜찮대요. 살겠대요. 그래서 갑과 을이 합의하고요 당사자끼리 플러스 등기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을은 뭘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을은 뭘 취득해요? 전세권. 요 전세권이라는 게 뭐가 돼요? 발생이 된 거죠. 이렇게 발생이. 중간에 근데 2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발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전세권을 어떻게 해요? 집주인한테 죄송해요. 2년 살기로 했는데 1년만 살고 나갈 테니까 전세금 돌려주세요. 그럼 집주인이 뭐 장구치고 환영해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네가 알아서 좀 하고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의리라는 사람이 물색을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금 받고 전세권을 양도해줘요. 얘한테. 그럼 얘가 딴 데 이사 가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세권이 변경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산단 말이야. 그러다가 약속대로 2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 돌려주고 목적물 돌려주면 전세권은 또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생로병사,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제가 방금 떠든 요 10분 동안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왜?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알겠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걸 굳이 할 필요 없다고요. 뒤에 배경을 깔면 좋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근데 그 배경 때문에 수험 생활이 3년 가고 4년 갈 수 있다고. 그건 신경 너무 쓰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권리변동 하잖아요. X치기는 그래요. 그죠? 아니, 내가 썼는데 X치면 좀 그러잖아요. 그럼 쓸지 말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놔두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디 갔지? 잠깐. 뭐가 안 보이면 제가 불안해요. 이 전기하고 나하고는 잘 친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권리 변동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X라고 하지 마요.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로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권리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해놓고 그죠? 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발생 취득 돼 있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가 변경 보여요? 권리 변경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경 가볼게요. 변경 갔더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요게 있어요. 요게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2순위 권위가 승진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요거에 권리의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작용. 힘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바뀌었다.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쓰지 마세요. 집이 있고 의뢰한테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채권자가 누구예요? 채권자. 갑이에요? 을이에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제가. 그렇죠? 채권자가 누구예요? 을이지. 왜 을이에요? 우리 저당권에서는 채권자가 아니면 다른 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채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을이 채권자거든요. 얘는 채무자겠죠. 근데 여기다가 뭐가 있었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이 있는 거야. 요게 2순위지. 그럼 요건 뭐겠어요? 국민은행. 요건 뭐겠어요? 토마토 저축은행. 됐죠? 저당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돈 갚았네, 얘한테. 돈을 변제했어, 변제. 자, 힘든 상황에 변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요? 소멸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변제했으니까. 그러면 요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그러면 원래 1번이 살아있었으면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못 받을 수도 있었거든. 2번이라. 근데 1번이 없어지니까 2번이 순위가 승진되면서 얘가 받을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힘이 바뀐 거야. 이게. 야한 이야기를 이거 야한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이거? 녹화가 되니까, 이게. 아니, 자, 그만해야지. 더 넘어가면 위험수위 같아요, 이게. 이게 지금 여기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순위가 힘이 세지단, 힘이 없다가 힘이 세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임차권 있잖아요. 여기 임차권. 요 임대차를 뭐 하면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물권처럼 대항력이 생겨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힘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저당권 순위가 변경된 거, 임차권이 등기된 거 있죠. 요거하고 요것은 작용 변경, 힘의 변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걸 2시 몇 회죠? 3회 때 물어봤었어요. 이걸.
그리고 26회 때 한번 나왔는데 걔는 권리 변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였고 이거요.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권리 소멸하고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요. 이런 것들 알겠죠?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요것만 하나 내가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됐네. 자, 요것만 좀 하나 해보게요. 법률행위 이야기할 건데 자, 요것만 좀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법률행위가 뭐냐? 요거부터요. 자, 여기 잠깐 봐봐요. 권리가 지금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됐잖아요. 그럼 얘들의 발생 원인이 뭐냐고 물어봐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원인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법률 행위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법률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화려해요. 그냥 안 가르쳐줘요. 내가 뭐 혼자 독식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률 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1년 내내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거. 여러분들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럼 법률 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내가 뭐라고 의도 아니면 이걸 의사라 그래요. 당사자 의도. 의도한 대로 뭐라고 하냐면 효과가 발생되는 게 법률행위다. 생각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법의 규정에 따라서 플러스 뭐예요? 효과가 발생이 되면 이걸 법률 규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법률행위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 같은 거거든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뭘까? 이거 학원. 내가 학원 와서 등록을 했다. 그럼 뭐겠어요? 나 다른 학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면 그게 법률행위예요. 난 이 집을 사야 되겠다. 이것도 법률행위죠.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내 생각한 대로 이게 법률행위예요. 난 점심 때 짬뽕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래서 그 짜장면집 가서 뭐라고 했어요? 짬뽕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법률행위란 말이야. 내가 의도한 대로. 그럼 주가 법률 규정은 다툼이 없어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법률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법률 행위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의가 나오긴 해요. 그 의의. 의의는 뭐예요? 의도한 대로 플러스 뭐예요? 효과가 발생이 되면 이게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병원 갈 거거든요. 이 코피가 내가 자주 나가지고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요. 안쪽에가 저는 이게 건조하기만 하면 터져서 지진다는 거 알아요? 지진다? 지지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아프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요. 이게 면봉도 딱 빼면 돼요. 그냥 몇 번 지져봤더니 지진다 그래서 살을 태운 줄 알았어. 그렇지 아니더라고. 그럼 자, 이비인후과가 얼마나 많아요, 병원이. 그렇죠? 그럼 내가 어디에 이리 갈까 가서 딱 보습니까? 진료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된다는 거야. 계약 맺은 거지. 그럼 그렇죠? 요게 법률행위라니까. 에이, 기분 나빠. 나 이리 갈 거야.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자, 법률행위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고, 세 번째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 다섯 번째, 해석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 시험은 요 목적에 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에. 요게 반사의 질서, 이중매매 불공정인데, 종류가 있어요. 법률의 종류는 이걸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 하나, 자, 의사표시라는 거 있죠.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첫 번째 단독행위, 두 번째 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행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행인데 이행 의무가 있냐 없냐? 이행 의무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두 가지, 첫 번째 채권행위, 두 번째 물권행위, 뭐 주물권행위라고 해서 처분행위라고 하죠. 처분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방식에 따라서 뭐 요식행위도 있고 불요식도 있거든요. 불요식, 두 번째 요식 그래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나온 적 있어요. 안 나오진 않아요. 뭐 22회 때, 23회 때 하고 나오기도 하고, 요 근래 나왔던 건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는데 단독행위만 하나 체크하면 되고, 그럼 채권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 요것 정도, 이 정도? 빨간색은 전혀 없어요. 그냥 파란색 정도만 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교재 한번 봐봐요. 교재. 교재를 보면 우리가 몇 페이지냐고 하면 필수 있죠, 여러분들. 15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자, 단독행위 하고 여기 법률이 수 있죠. 수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단독행위 보여요?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의사표시가 몇 개? 한 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사표시도 합성어예요. 이거 쓰지 마세요. 요렇게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진이거든요. 요게 의사예요. 머릿속에서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걸 뭐예요? 입 바깥으로 요 입이죠. 요걸로 1억이라고 표시하겠죠. 그럼 요걸 두 개 합한 거야. 요게 의사. 요게 뭐예요? 요게 표시. 요 의사 표시 그래요. 그럼 머릿속에 있는 의사가 여기 표시된 거죠. 의사 표시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이를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 그러는데요. 요걸 표시할 때에 일방적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걸 형성권이라 그래요. 형성권. 하나의 의사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보통 두는 게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를 안 내요. 2번. 법의 규정이 2번 안 냈어요. 그럼 집주인은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야, 너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독행위 이렇게 불러요. 이게 하나의 의사. 일방적으로 뭔가 효과가 형성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게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도달이 돼야 되냐 도달할 필요가 없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가 그러면 그 나가라는 의사가 고급지게 뭐냐면 해지라 그래. 해지. 그 해지 의사 표시가 누구에게? 을에게, 임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아니 임대인 자기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을 기분 나빠 나가 그러면 을이 알겠냐고. 모르지. 그렇죠? 그럼 그 의사가 누구한테? 을에게, 임차인에게 도달이 돼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상대방 있는이라 그래요.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여러분들이 단독행위 중 알고 있는 개수는 많겠어요? 그죠? 별로 없는데 거의 대부분 90%가 단독행위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추인, 철회, 동의, 해지 이런 것들. 그냥 가면서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것들이야. 거의.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취소 있죠? 취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해제 정도 하나? 동그라미 쓰면 되고요.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채권자의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건 도달할 필요가 없는데요. 유언, 유증 같은 거, 소유권 포기 같은 거. 소유권 포기는 뭐예요? 쓰레기통에다가 물건 내버리는 것이 단독행위거든요. 그게 소유권의 포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하고 들어와 있고. 자, 뒤로 넘겨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독행위 특성이라는 거 보인가요? 단독행위 특성하고 들어오는데 특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지문. 자, 뭐가 있냐? 이거 외워요, 안 외워요? 이거 외워요, 안 외워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외우면 죽어요. 알겠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이걸 외웠거든.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그래서 옛날에요. 소유권도 여기다가 만들어가 가지고 옛날에 여기 앞에 있거든. 여기 뭐라고요? 유재석. 유재석이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외우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지금은 안 외워요, 이런 거.
알겠죠? 그냥 가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돼, 책. 그럼 뭐예요, 이건요? 소유권 포기잖아. 그럼 단독행위지. 뭐 쓰레기통이 상대방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거. 애울 필요 없다고, 지금은. 알겠죠? 자, 뒤로 넘겨보면 요거 내와야 돼, 이제. 요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자, 형성권이라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일방적 동그라미죠. 일방적.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예, 상대방의 동의가. 예, 동의 승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방적 아니면 형성권 그러면 단독행위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돼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엄청나게 불리해요. 그래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단지 이제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약정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약정해제예요. 약정해제. 약정해제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 하나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약정해제. 그 다음에 여기다는 별 표시해 볼게요. 조건하고요. 기한은 원래 친하지 않습니다. 그럼 친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예요? 그런 게 아니고 단독행위에다가 조건 기한까지 붙여버리면 상대방이 불리해서 그렇죠? 너무 불리해.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큰 건데 거기다 조건 기한까지 붙인다면 상대방이 지위가 너무 뭡니까? 약화된다. 그래서 안 되는데 여기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경우는 단독행위지만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나 체크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개라고 했죠?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가 결합되는 거. 그렇죠? 매매 계산하면 돼. 매도인, 매수자. 너 1억에 살래? 그랬더니 비싸. 8천. 그러다가 8천 너무 싸. 9천. 그럼 내가 9천에 살게. 그래서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치가 되는 거 있죠? 그럼 여기는 의사 표시가 몇 개라는 거죠? 의사 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두 개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 하나 요것만 좀 체크할게요. 증여라고 하는 거 있죠. 증여.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 호텔 예약. 우리가 예약한다, 예약하는 거 있죠. 예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합의. 요 합의. 해제라고 하거나 또는 이걸 해제 계약이라 그래. 해제 계약. 요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질 자체가 이건 계약이에요. 이건 계약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단독행위 할 때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요게 단독행위예요. 어떤 거냐면 유증,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 완결권. 여기는 예약이고요. 여기는 예약 완결권이에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계약 해제. 아니면 그냥 해제만 나와도 되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얘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단독행위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때에 요걸 많이 내요. 요 합의 해제. 요 합의 해제란 놈하고 여기 해제 계약이라 요거 해제 요 계약 해제하고 얘는 단독인데 얘는 합의가 들어갔어요. 요 합의 요거 해제 계약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계약이에요. 성질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열혈 문제를 낼 때에 구별을 꼭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체크를 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단독행위 계약. 단독행위 요것만 구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하고 요거 정도만.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 파란색 한 3개 정도 이 정도만 돼요. 공부 집에 가서 별도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행의 문제가 있으면 요거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주물권인데 두 개를 합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건 채권행위고 그럼 얘는 이행의 문제가 남냐. 자 봐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지워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매매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그럼 매매 계약을 한다고.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하고 이렇게 둘이 매매 계약을 해요. 1억에. 그럼 5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 그럼 매매 계약을 하자마자 잔금을 치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터울이 있단 말이에요. 6월 1일 날 잔금 치라고 등기를 넘기겠다. 이런 형태거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이 매매 계약 자체를 자,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채권행위고 잔금 치라고 등기 넘기는 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걸 물권행위. 이게 물권행위인데 이걸 처분행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채권행위는 계약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을은 요거 집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요거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건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건 남는 거고 이건 잔금 치라고 등기 넘기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여기 또 하나만, 여긴 타인 물건 돼야 안 돼요. 남의 것도 팔아먹을 수 있다. 내가 여러분들 거 집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팔아요. 왜? 내가 나중에 잔금 치라고 등기 못 넘겨주면 난 채무불이행이거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죠. 여기는 처분행위는 반드시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타인 거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타인 물건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점점 잠오기 시작하죠. 이게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여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이것만. 자, 그런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자, 5분의 3이고요. 5분의 1이고 병이 5분의 1의 공유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이 과반수권자가 이 집을 요 을과 병의 동의가 없어요. 동의 없이 A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러고 나서 이걸 A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처분행위가 뭐예요? 이게 처분행위죠. 그죠? 자, 채권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동의도 없이 팔아먹었다고. 동의도 없이.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맺었어. 유효. 왜? 타인 물건도 가능하니까. 이건 뭐가 돼요? 전부 유효가 되는 거야. 전부 유효. 그렇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등기는 처분행위거든. 처분행위니까 뭐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죠. 타인 거 돼? 안 돼? 안 돼. 그럼 갈라치야지.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거 자기가 판 거잖아. 5분의 3은 유효, 무효? 근데 을과 병의 지분 5분의 2는 유효, 무효? 무효. 동의가 없었으니까. 무효요. 이건 처분행위고 요건 채권행위니까. 답이 달라지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공유로 가면 연결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예요? 여기 요 매매계약 요거 요 부분이 여기 해당되는 거고 여기 요 처분행위 요것은 요거 해당되는 거야. 여기는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타인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처분행위 등기는 처분 권한 있어야 된다. 근데 동의 안 해줬잖아. 동의 안 했으니까 5분의 1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소리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야.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자,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봐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채권행위, 여기 보이죠? 얘는 실제는 여기 의무부담 동그라미 뭐라고 돼 있어요?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안 되면 그냥 계약해도 돼요, 계약. 요 계약. 계약이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근데 물권행위는 뭐가 있냐면 이거 소유권 포기인데 뭐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이고 여긴 여기 처분행위, 물권행위, 이행의 문제, 이행행위로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얘하고 얘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로 23회 때 기출을 시켜요. 요걸
그대로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써먹질 않는다고, 이제. 근데 여기서 써먹어 버린다, 공유해서. 이게.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건요. 그 다음 준물권행위도 역시 뭐예요, 이건요. 여기 뭐 채권 양도 채무 면제인데, 여기도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여기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유. 하나 기억을 해달라 그러면, 아까 요 5분의 3하고, 그죠? 병에, 각각 5분의 1, 5분의 1일 때 뭐라고 해서 토지가 있다. 그럼 동의 없이 매매가 됐다, 매매. 매매는 뭐가 돼? 전부 유효, 무효? 전부가 유효되죠, 매매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기가 물어보잖아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이 을과 병, 동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갑의 지분만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의 지분은 뭐가 돼요? 무효. 아까 요거 사례. 요것과 연결되는 거라고. 지금 이 사례가.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훨씬. 나중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식에 따라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분류식이죠. 우리는 분류식이 원칙입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주 간혹 처음에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요거 하나 옆에다 파란색 별 표시 하나만요. 파란색 해서 대리권 수여행위란 말 보이죠? 본인이 대리권 주는 거. 대리권 수여는 뭐예요? 요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삼촌한테 내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대리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분류식이에요. 그래서 요건 간혹 눈에 띄어요. 예상 문제 같은 데 보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 현법위에서 요식은 재건축밖에 없어요. 재건축. 우리 집합 건물에서 재건축에 5분의 3이 필요한데, 아니 5분의 4가 필요한데, 5분의 4가. 그러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 5분의 1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반대자에게 재건축에 참여할 건지 여부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럼 이 재건축 참여 여부, 요 참여 여부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해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 시험범의 요식이고요. 전부 다 99%가 분류식이에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매매, 증여 뭐 다 분류식입니다. 이게. 자,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립 요건하고 나오는데요. 이 성립 요건은 굳이 필요 없어요. 이 성립 요건은 요것만 해보자고.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군대 가려면 군대 갈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만 2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신체 검사 받아야 되고 신체 검사에 별 이상이 없어야 뭐라고요? 무슨 뭐 군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여자분들은 신체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게 군대를 못 가는 거지. 가고 싶어도. 그렇죠? 좋죠. 군대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여자도 요즘 사람이 없는데 가야지. 가서 행정병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이게. 자, 그럼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이에요. 요것만 하고 시게요. 조금만. 갑이 이렇게 청약과 이 사람이 뭐예요? 승낙을 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을 먼저 갖춰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과 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약과 플러스 뭐예요? 승낙.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순서 바뀌었다고 이상하다는 거야? 상관없어. 아유, 참. 아유. 자, 목적 됐죠? 의사 뭐예요? 표시가 있어야 된다.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 여기 목적은 뭐야? 집하고 여긴 1억이겠네. 그렇죠? 요게 있어야지. 원래 계약 자체가 성립되려면. 성립이 돼야 되죠. 그래야 뭘 따진다 그랬죠?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야. 그죠? 만약에 성립이 안 됐는데
성립이 안 됐는데 효력 요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매매가 안 됐는데 매매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매매 계약이 뭐 무효다, 취소다 논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 나간 요것만 체크해 주시라고. 뭐냐면 법률행위, 요 법률이 모르겠다. 그럼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약의 법률 요건, 완전한 법률 요건을 발생시키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여기는 파란색 별 표시 하나만 해주세요. 집에 가서 봐야 안 봐요? 파란색이니까 안 보는 거야. 자, 두 번째 빨간색 가볼까요? 빨간색은 어디가 있나? 요거 4번 빨간색. 예, 성립 요건을 전제로 해서 성립이 됐다는 전제로 해서 뭘 따진다? 예, 효력 요건이 문제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성립 요건이 흠결한 행위, 성립 요건이 흠결했다는 건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라고? 잠자고 있는 거요? 안 된 거죠. 그렇죠? 불성립이지. 예, 불성립.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불합의. 예, 불합의가 된 거지. 불합의가 됐어요. 그럼 불성립된 거죠? 그럼 무효 효과, 문제가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착오의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건 빨간색이에요. 왜냐하면 요 근래도 냈었거든요. 28회 때도 나오고 그랬어요. 계약법에서도.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은 놔두셔도 됩니다. 요건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나오죠. 성립 요건. 여기는 특별 효력 요건 보이죠? 특별한 거에다 큰 의미 주지 말고요. 여기 보면 대리권 존재 동그라미, 그 다음 법정대인 동의 동그라미, 조건 성취 동그라미, 기한 도래 동그라미, 유언자의 사망이 있어야 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단 여기에서 참 이걸 애왔다 다 애왔는데 답은 허망하게 얘가 답이다. 농취증. 농취증은 뭐라고 했어요?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럼 뭐 할 때만 필요하다? 등기할 때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그 계약이 성립되냐 안 되냐는 농취증과 아무 상관없어요. 농취증이란 건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증명서거든요. 시골에 나가면 면사무소에서 받으러 가면 돼요. 면사무소 딱 들어가잖아요. 아줌마가 있다. 알바하는 아줌마, 온도 재는 아줌마. 그렇죠? 그럼 왜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그 농취증 하나 발급받으려고요. 그럼 그걸 우리 가시라고 그래. 가시라고. 신청해서 쓰면 돼. 거기다 알겠죠? 쓰면 찾아가실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두 개를 물어볼 거야. 그렇죠? 그러면 찾아가겠어요. 그럼 며칠 날 오세요. 그럴 거고 우편을 주소 써달라고 그래. 그럼 써주면 보내준다고 그게 알겠죠? 그렇게. 자, 이해됐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지워분네 다 아이고 아까워라. 자,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법률행위 지금 종류 봤죠? 성립 요건 봤죠? 이젠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목적을 보는 거예요. 목적. 이렇게 확정 가능 적법 보이죠? 그럼 여기가 또 하나가 뭐냐면 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사회적 타당성이 왜 안 넣었을까요? 요게 시험이기 때문에 따로 편지를 넣은 거야.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건. 자, 목적은 뭐가 되냐? 확정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뭐가 돼요? 효과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효니까 성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 그래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려가 첩계약 맺었네. 첩계약이라는 게 아시겠죠?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첩계약을 맺은 거야. 그 대신 첩계약을 맺으면 내가 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려가 비실시 웃으면서 오빠 알았어 그랬어요. 자, 계약은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성립이 됐으니까 얘가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립도 안 됐는데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성립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법률행위 목적은 뭐라고 했냐면 요거 돼 있어요. 요거. 자, 법률행위 목적은 그죠?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차 일정한 표준에 의해서
확정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언제까지 확정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매매는 뭐가 목적이에요? 집, 돈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갑이 그랬어요. 나는 부동산이 A도 있고 B도 있거든. A는 1억이고 B는 2억이야. 너 마음에 드는 거 A든 B든 하나 사! 하고 청약을 했다고. 근데 의리한 사람이 A도 갖고 싶고 B도 갖고 싶은 거지. 고민하다가 야, 갑, 내가 계약금 줄게. 1억, 아니 일단 1억 주고 내가 잔금 칠할 때 A인지 B인지 하나 선택을 해서 이행을 하자. 그때 가서 가격 결정하자.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 확정은 언제까지? 예? 여기 매매 대금하고 목적, 여기다 별 표시 하나. 자, 사후에라도 보여요? 요 사후가 언제예요? 이행기까지예요. 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것만 하나 체크하고 계시라고. 이것만 하나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이행기 동그라미 쳤어요? 별 표시 하나. 빨간색에도 괜찮아요. 이건 계약법으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문에다가. 그 다음에, 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가능성 그래요. 요 가능성 옆에다가 가능의 반대가 뭐죠? 불가능, 불능 줄여가지고.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원시적 불능이 있어요. 원시적 불능이 있고, 또 하나가 후발적 불능이 있거든요. 불능. 그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돼요. 그래서 이 불능, 요 가능의 반대가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요 불능을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능하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불가능, 불능 그러죠. 불능은 몇 가지가 있다요? 원시적 불능, 또 하나가 뭐예요? 후발적 불능 그러는데요.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갑이 집이 있는데, 자, 을하고 이렇게 돈 1억에 계약을 할 거예요.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칠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언제 없어진 거죠, 집이? 여기 4월 30일 날 요 목적물이 소실이 된 거예요. 그럼 계약 전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계약을 맺은 거지. 그럼 요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원시라는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럼 계약은 성립은 됐지만 얘를 뭘로 하겠다는 거야?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계약을 할 때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행기 전에 요 사이에서 집이 소실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요? 이걸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후발적은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능은 두 개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계약, 요 계약입니다. 계약 이미 동그라미, 이미 목적물이 뭐야? 불가능하다. 얘는 유효, 무효? 무효. 이게 중요해요. 무효. 이것만. 근데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니까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는 뭐라고 했어요? 실현 가능했죠, 계약시는. 근데 뭐야? 법률행위 성립 후, 후자 동그라미 후에 뭐가 된 거예요? 불능이 된 거죠? 얘는 유효, 무효? 유효가 돼요. 그래서 얘만 시험을 내요. 얘만. 그럼 나중에 요걸 언제 보냐?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울 때, 자,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죠. 그렇죠? 원시적 불능은 뭐가 돼요? 무효지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또 하나가 나중에 가면 담보 책임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 갔냐? 담보 책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단 이거 외워 봐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래 놓고 거기다가 요거 하나만 원, 무, 개, 담, 요거 하나만 좀 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이 원자가 뭐예요? 원자가 요게 요 원자가 뭐예요? 원시적 불능. 요 무자가 무효. 요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고 요 담자가 요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 할 때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나중에 가면. 후발적 불능에서는 담보 책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무계담 요 하나만 정리할 필요 있는데요. 자, 원시적 불능이 뭐라고 했어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걸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후발적 불능은 뭐야? 계약 체결 이후에 소실된 것을 후발적 불능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고 갈게요. 여기는. 근데 집에 가서 이거 봐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보지 말라고 그래요. 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좀 쉬었다가 할까요? 한번 쉬었다 오세요. 강사력이